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칼럼 1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동헌입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네, 아주 오래된 격리라는 글입니다. 아주 오래된 격리. 오래된이라는 단어를 보면 선생님은 그 라다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오래된 미래라는 그 책이 좀 떠오릅니다. 어, 라다크의 삶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떤 격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격리라는 거는 이렇게 딱 이 사회와 사회 속에서 딱 이렇게 막아서 차단해가지고 차단하고 분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분이 글을 썼는데, 자, 왜 오래된 격리라고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읽은 가장 인상적인 글 한 편을 소개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고 싶다. 인터넷 신문 뉴스풀에 실린 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라는 글이다. 네, 이거는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혜경 씨가 14일간 코호트 격리를 겪으며 변화하는 심경을 기록한 것이다. 아, 경험을 했네요. 경험을 한 심경을 쓴, 심경이라는 말은 어떤 정서, 마음 이런 것들인 거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로부터 격리당했다. 직원들은 우리는 인권이 없느냐, 이렇게 강제로 하면 그저 따라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인 시설 하면 건물이죠. 건물을 통째로 이제 격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집에서 나오면 안 되듯이 그 시설 자체를 통째로 격리해 버리니까 직원들도 그 시설에 있는 그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했던 직원조차도 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분 외에도 직원분들도 이제 격리해서 집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하면 그저 따라야 하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딱 이만큼만 읽었을 때 너무 짜릿해서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 어디에서 말해 지르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도입은 그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이 코호트 격리를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but 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격리를 당했다면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여기던 것처럼 이렇게 막 격앙되고 당황하고 막 거부 반응 보이고 그랬겠지만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감이 좀 높아졌네요. 격리 첫째 날 잠자리에 누운 혜경 씨는 한 거주인이 입소하던 때를 떠올린다. 이 혜경 씨가 이 시설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이 시설 직원이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도 이 시설에 오는 한 그 시설에 오는 사람,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격리되기 이전에 직원으로서 이 시설에 오는 한 사람을 맞이하고
병실에 들여보내고 했던 때가 있지 않았을 겁니까? 그때를 떠올려 본 거야. 왜냐하면 그때 이분과 이 거주인과 혜경 씨가 같은 처지가 됐기 때문에 같은 처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국어에서는 회상한다라고 합니다. 창살 사이로 목을 끼우고 울부짖던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창살이 있는 시설이네요. 네, 창살이 있는 시설이네요. 목을 끼우고 울부짖던 그의 몸부림은 몇 날 며칠 계속되다가 조금씩 잠잠해졌다. 몸부림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적응이라 여겼던 변화가 이제 그때는 이 거주인도 적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늘 그냥 별 의미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야.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대수롭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때 이 거주인이 잠잠해지는 게 적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체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이지요. 적응에서 체념이다 라고요. 그럼 여러분 적응과 체념의 말뜻을 한번 어휘 한번 길러볼까요? 자, 선생님이 적어왔으니까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적응이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하거나 알맞게 되는 것입니다. 알맞게 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체념을 한번 따져볼까요? 살펴볼까요?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다시 쓸게요. 이거 아주예요. 아주 단념함입니다. 단념한다는 건 여러분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죠. 자포자기 한다는 겁니다. 경험해보니까 그게 적응이 아니라 체념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자, 격리 7일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스르륵 거주인들의 방이 모여있는 생활관의 현관 잠금 장치가 잠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현관 장치 잠기는 소리네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식사를 마친 거주인들이 생활관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 소리가 생각했던 나는 IM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 소리가 갑자기 커지기라도 한 것인지 그는 의아하다. 저 소리를 이전에는 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까? 소리. 잠기는 문을 잠그는 소리. 그러니까 시설 안에 거주인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못 나오게 문을 잠가버려. 문을 못 나오게 문을 함부로 못 나오게 잠그는 거예요. 잠그는 소리가 예전에는 자기가 직원이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자기가 당하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문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고 직원에게는 열리지만 거주인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한 거주인이 탈출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를 찾아 데려왔고 그때 잠금장치가 생겼다. 탈출 방지죠. 마치 여러분들
동물원에 동물들이 탈출 못하게 쇠창살로 잠가 놓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문이 열리지 않자 그 거주인은 손잡이를 쥐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랬던 그도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체념이죠. 아까 그 말은. 혜경 씨는 그 이유를 안다. 이제서야. 그렇게도 그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11일째 된 날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알게 되었다. 여기는 감옥이었다. 우리는 감옥을 잘 모르죠. 혜경 씨는 시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시설은 감옥이라며 여기서 시설이라는 말은 어떤 이 시설의 뭐 장애인 시설, 어떤 보호 시설, 어떤 건물을 말하는 병원 같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 이 환자들을 격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권과 관련지어서 이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시민운동가들이에요. 들이 시설은 감옥이라며 시위할 때마다 이런 시설 앞에 와가지고 시설은 감옥이다. 시설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라. 이렇게 시위를 했겠죠. 그때마다 창살을 갖고 오는 걸 보면 저건 좀 심하다. 우리 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이었을 때는 보살핀다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창살까지 갖고 오냐 너무한데? 라고 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해보니까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많이 바뀌었죠? 적은 게 아니라 체념,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감옥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지음 직원들은 출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다. 여러분, 출소라는 단어 뜻이 뭔지 살펴볼까요? 출소라는 말은 교도소, 감옥이죠?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오는 거를 출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 직원들도 감옥이라는 얘기를 이제 감옥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출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가시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보통 14일간 코호트 격리는 14일간 격리니까 13일째 저녁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럴 때 출소한다. 내일이면 출소하네요. 14일 다 됐어요.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은 이곳을 감옥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출소라는 말을 쓸 수 있었겠어요. 나는 산에 가고 싶어요. 강가를 걷고 싶어요. 자꾸 사소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출소를 하루 앞둔 날엔 짐을 싸면서 끊임없이 내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 오후 6시면 나간다. 다시 20분부터 시간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왜요? 자신은 이렇게 14일간밖에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잖아요. 일시적인 격리인데 이분들이 직원으로 있었을 때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평생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영원한 격리잖아. 영원히. 다시는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죄스러웠다라는 거야, 자신이. 이분들에게 이런 경험 어떻게 평생 14일간의 격리 경험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막 어떻게 돼서 해보니까 그동안 자신 직원으로 있을 때 대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미안했다라는 거예요. 죄스러운 기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만들어낸 이 독특한 이중격리의 공간에 14일간 갇혀있다 해방된 그의 마음속에 작은 감옥이 생겼다. 어떤 부담감이겠죠? 죄스러움, 죄책감. 예, 다시 쓸게요.
죄책감일 겁니다. 그 안엔 집에 가고 싶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식들이 사는 곳 근처에 집을 얻어 살고 싶다는 사람, 직접 만든 비누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고는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창살에 머리를 끼우고 울부짖는 사람, 열리지 않는 문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 다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실은 억압하고 있던 존재들이었다. 자, 억압이라는 말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휘 여러분. 자, 억압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누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냥 이분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나쁜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엄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는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케어해주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간수였다는 거야.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겐 인권이 없나? 인권이라는 말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말은 기약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병리당한 이들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혜경 씨는 다음엔 자신도 창살을 들고 탈시설을 외칠 거라며 자신 같은 이들이 탈시설에 대해 생각해보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설에 갇힌 분들에 대해서 탈시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겐 이 글을 쓴 홍은전님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처럼 들린다. 우리의 미래라니요? 어떡해요? 노인 요양시설에 갇히게 될 우리말이다. 아무도 시설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시설에서 죽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붙이면 병원으로 많이 가시죠. 요양병원이라고. 노인 요양보호시설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병원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시고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하셨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고 병이 나시면 가족들의 어떤 협의하에 부모님들을 이런 병원에 모시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마치 병문안 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환자복을 입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좀 그렇죠? 네,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 첫째 날 잠자리에 누워 모든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신이 이 요양시설에 누워있을 때 드디어 그때서야 이제 격리된 자의 심정을 그때서야 격리된 자의 그 끔찍한 감옥에 갇히는 그 끔찍한 심경을 느낄 거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다. 그곳의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다. 그 문을 여는 일은 당연하게도 갇히기 전에 해야 한다. 그 여는 일이라는 말은 탈시설이겠죠. 혜경 씨는 처럼 말이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시설, 행동. 2020년 끝자락에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발의라는 말은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인 거예요. 계획.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별주택을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 시설에서 그걸 격리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이제 약간의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쌤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법엔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라는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을 쓴 홍은전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법은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 인간이 인간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어디에요? 시설에 오랜 역사를 끝내는 굉장한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앞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어휘는 여러분들 같이 정리했고요. 기억해야 할 문장과 내용 쌤이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었을까? 체념이 아니었을까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드르륵 문 잠기는 소리, 저 소리를 이전에는 왜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까? 입니다. 이 문장은 본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글쓴이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격리이고 감금이다. 인권이 없다. 그래서 탈시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한 번 더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칼럼 1번 아주 오래된 경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